그래가지고 이제 경쟁 모델로 모델 Y랑 이제 아이오닉 5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캠핑도 다니고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28살이고요. 네. 강동구 살고 있습니다. 강동구요? 예, 여기 예. 강진구인데 다리 하나 건너가면은 그렇죠. 이웃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깝네요. 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좀 걸렸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22년에 네. 그 아이오닉 5 다륜구동 모델 프레스티지이고요. 그리고 옵션은 지금 빌트인 캠 빼고 전부 다 넣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제로 장착한 디지털 룸미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디지털 룸미러요? 요거 지금 가운데 있는 미러가 그 순정이 아니라 이제 제가 따로 사제로 장착을 한 건데요. 따로? 네, 이게 블랙박스랑 같이 쓰는 거예요. 저는 백밀러를 사제로 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이해를 좀 해가지고. 네. 네. 자, 2022년식이고 아이오닉 5 롱레인지 AWD 프레스티지 빌트인 캠 빼고 다 넣었다. 거의 그냥 풀옵션이네. 그렇죠? 네, 그렇죠. 풀옵션이죠. 빌트인 캠 넣는 분이 사실 거의 드물긴 해요. 잘 모르시는 분이 가는 이상은. 그렇죠. 빌트인 캠이 장점이 별로 없는데 가격은 또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소리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네. 또 보기도 힘들고. 자, 그렇다면 소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신차를 뽑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신차로 구매했고요. 네. 작년 7월에 인도를 받았어요. 거진 한 지금 6개월째인가요? 6개월 이제 조금 넘어갔죠. 네. 주행한 키로수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14,000km 찍혀 있네요. 14,000km. 네. 계약 후 인도 기간이 좀 궁금하거든요. 당시에는 좀 계약을 제가 10월인가 11월에 했었고요. 재작년이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기다린 걸로 기억하고 8개월 있습니다. 정도. 8, 9개월 정도.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이게 제 첫 차라서. 인생 첫 차인가요? 예, 인생 첫 와우. 차입니다. 그럼 구매한 이유 좀 여쭤봐야죠. 왜 아이오닉 5로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일단은 저는 전기차를 선택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 모델로 모델 Y랑 이제 아이오닉 5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캠핑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V2L 같은 기능 때문에 제 라이프 스타일에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오닉 5 선택을 했습니다. 자, V2L을 뭔지 모르시는 저 같은 분도 분명 계실 수 있기 때문에 V2L이 뭐죠? 이제 V2L이 이제 네. 집에서 쓰는 220V 콘센트로 이제 차에다 꽂아가지고 전기를 끌어다 쓰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차량용 전기로 12V 시거제 꽂아서 쓰는 건 많은데 그냥 집에서 쓰는 220V 제품을 그냥 가지고 가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진이에요. 네. 아니 근데 EV6도 있지 않았었는데 당시에?
아, EV6도 있었는데 네. EV6는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닌 게 좀 있었고요. 오, 그래요? 네네, 저는 이 아이오닉 5의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디자인이, 사각형의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야, 확실히 이게 그 취향이 딱 갈리네요. 네, 그렇죠. 완전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오닉 5가 사실 이게 택시 기사님들 차량으로 또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또 기피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차주님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아,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랜저도 택시로 워낙 많이들 운행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택시 이미지의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실용적인 것만 봤네. 220도 네. 꼽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자, 차량 금액이죠.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보조금 받기 전에 6,500만 원이었고요. 네. 보조금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랑 국고보조금 9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 합쳐서 최종 구매 가격은 5,600에서 500 사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딜러님 할인 없죠? 영민 할인. 저는 영맨 할인은 90만 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말 잘 받으신 분은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으신 분도 있던데 오, 네. 저는 그래도 좀 그 서비스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했습니다.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받지 아. 마셨어야죠.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로 이제 썬팅이라던가 이런 걸 제가 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안 받고 돈을 받으신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는 제가 얘기한 서비스는 이제 응대 같은 걸 얘기를 한 거고, 네네. 뭐 물리적으로 뭐 블랙박스라던가 이런 걸 지원받은 건 없어서요. 자, 결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제는 이제 할부랑 현금 대충 반반 정도 섞어서 했는데요. 네네. 그 제가 이제 차 계약을 할 때 금리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할 때라서 그렇죠. 그때 최대한 할부를 많이 받아놓는 게 이득이다 싶어서 할부금을 좀 올려서 한 반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월 지금 몇 년에 얼마 나가고 있나요? 36개월에 한 70만 원 중반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험료죠?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제가 첫 계약할 때 1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자차 1년에. 넣고? 네, 자차 넣고. 인생 첫 차 하시고 하다 보니까 160 네, 정도. 저는 그 경력도 이제 뭐 미리 등록해서 쌓는다던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처음으로 했거든요. 자,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매우 궁금하거든요. 현재 충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집에서 충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집에서 이제 콘센트형 충전기 사용을 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집밥이 있다는 거네요. 완속이겠죠? 네, 완속이고요. 완속 중에서 가장 느린 3kW급입니다. 그 대신에 비용이 좀 저렴하죠? 근데 사실 그 7kW급이랑 비용 면에서는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고요. 왜냐하면은 또 그 220V로 충전하면은 그 전력 손실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에 넣으면은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3kW, 7kW. 그러면 어쨌거나 네. 일단 3kW 충전하고 있다. 네. 1회 충전 소요 시간 3kW 기준으로 한 몇 시간 걸리나요? 이게 20%에서 80% 채우는데 20시간이 조금 안 되게 걸립니다. 20시간? 네, 20시간 조금 안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장거리 주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날에 미리 충전을 다 해놔야 됩니다. 미리? 네. 뭐 너무 급하면은 그냥 뭐 고속 충전도 직접 하시는 거죠? 아, 고속 그렇죠. 충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 6시에 나가야 되는데 집에 12시에 들어온 날이면은 급속 충전을 조금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완속 충전으로 채우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급속 충전도 빠르잖아요. 한 30분만 해도 뭐 금방 20에서 80까지 금방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특히 저는 이제 강동 EV 스테이션이 집 근처에 있어서 좋네. 그거는 이제 속도가 한 250kW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꽂으면은 한 15분 정도 충전하면은 거의 뭐 필요한 만큼 다 됩니다. 자, 일단은 완속이 일단은 거의 90%가 넘죠? 그렇죠. 지금은 체감상 95%는 되는 것 같아요. 95%를 완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20시간 보통 그러면은 20시간 보통 차를 하루 정도 저녁 때 놓고 집에 오고 20% 충전하면 한 60% 네네. 그 정도 되죠? 하루 정도 충전한다고 가정하면은 아, 그렇죠. 하루 충전하면 60% 이상 차죠. 네. 60%가 20% 기준일 때. 그쵸? 20%일 때 하루 종일 24시간 충전하면은 그 100%까지 차고요. 100%까지? 그치? 네. 그렇죠. 24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회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저녁 때 한 뭐 9시 정도에 집에 와서 차 대고 아침 뭐 6시에 출발한다 네네. 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한 그래도 80%는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20%에서 채우면은 제 생각에 한 70% 정도에서 70%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충전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차주님은 이제 보통 80%까지 딱 그 배터리 일단 막아놨나요? 아, 네네. 저는 그렇게 주로 쓰는데 이제 주말에 장거리 나갈 때는 당연히 100% 채워서 나가고요. 또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네네. 또 하시는 거구나. 아, 충전 소요 시간은 말씀해 주셨고, 비용 완속 기준으로 얼마 나와요? 저는 지금 190원 정도에 충전하고 있거든요. 네. 1kW에. 네. 그러면 이 차가 이제 20에서 80%까지 채웠을 때 대략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나옵니다. 8,000에서 9,000원? 네. 급속이 한 15,000원 나오죠? 네, 그 정도 나오죠. 똑같이 충전하면은. 그래도 뭐 확실히 저렴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혹시 아파트 그 완속기 아니면은 다른 거? 저는 지금 그 빌라 살고 있고요. 그 빌라에- 필로트의 1층에 충전기를 제가 그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아, 그렇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자, 그 다음에는 근데 그게 아파트에서 충전하는 건 똑같죠? 뭐 차이는 그렇게 없죠. 네. 그것도 또 3kW죠? 아파트도 7kW네. 아파트는 7kW도 많이들 쓰고요. 7kW, 네. 3kW.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죠. 저주님. 80%라고 보통 충전을 많이 하시니까 100%일 때랑 80%일 때 주행 가는 거리 일단 몇 찍히나요? 일단 100%일 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영향이 큰데요. 여름에는 이제 500도 넘게 찍힐 때도 많이 있는데 네. 지난 겨울에 이제 제가 스키장을 많이 다니는데 영하 18도에 주행을 했더니 280km 정도밖에 못 가더라고요. 실제 주행 거리가. 와, 엄청 떨어지네요. 네, 히트 펌프 있잖아요. 있죠. 와, 근데 영하 18도 되니까 완전히 배터리 쥐약이네요. 예. 제가 스키장 갈 때 네. 이제 왕복이 300km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무충전 왕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무충전 왕복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연비 주행으로 한 시속 80km로 계속 달리면은 그게 네.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보단 빨리 달리니까요. 80%일 때는요? 80%일 때는 사실 계산을 제가 보통 이제 80%니까 한 3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50 네. 정도? 네네. 20% 빠지니까, 그쵸? 그렇죠, 20%, 그렇죠. 한 350, 400 되겠다, 그쵸? 한 네, 350 그렇죠. 나오겠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보통 차주님도 한 20% 좀 안 돼서 충전을 꼽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보통은 20% 되기 전에 한 40~50% 정도일 때 충전을 꽂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탈 수 있는 게 한 200km 정도네? 배터리 20% 세이브 시켜놓고, 그쵸? 저는 근데 네. 그 배터리 3% 정도까지 남기고도 다 씁니다. 그냥. 정말요? 네. 왜냐면 이미 안전 마진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제가 스키장 갔다 오는 왕복을 하려면 네. 그 300km의 용량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20%를 남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달 유지비죠. 한 달에 지금 차주님께서 거의 몇천 킬로 탄다 보면 되죠? 제가 한 달에 거의 2,000km를 평균으로 탄 것 같네요. 네. 지금 주행 킬로수가 14,256km구나. 네. 자, 그러면 한 달에 2,000km. 한 달 전기 충전 비용만 얼마 정도 나가세요? 제가 그걸 계산을 딱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체감상 한 3~4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이야, 3~4만 원? 네네. 사실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사용이 그 네. 겨울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매 주말마다 왕복 300km를 가고 평일에도 한두 번씩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겨울에 좀 집중이 돼서 전비가 좀 안 좋을 때 많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6만 원 정도 겨울에는. 그래도 내연기관에 비하면 대박이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전기차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내연기관이면은 한 얼마 탈려나? 한 200km 탈걸요? 300km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차주님은 지금 2000km 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혁명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전비. 맞아. 전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찍히고 있는 전비는 네. 6.4km 나오는데 6.4. 네, 사실 지금 계절이 가장 좋은 때죠. 네, 지금 계절 전기차에게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라서 이 정도 나오고요. 네. 겨울에 좀 많이 추울 때 타면은 3km 정도까지도 떨어집니다. 3km. 보통 네. 6.4 정도가 네. 평균이 아니면은 저거 어떤 거예요? 6.4는 지금 제 차랑 주행 패턴 기준으로는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잘 나오는 거구나. 네, 이게 특히 4륜구동이다 보니까 전비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는 한 5km에서 4km 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절을 통틀었을 때. 이거 공인 전비 혹시 아세요? 공인 정비까지는 기억이 안 잘 안 나고요. 나고. 근데 이제 그 차 살 때 나왔던 예상 주행 거리는 400km 초반 정도였어요. 이 4륜구동 모델은. 근데 차주님 아까 뭐 날씨만 좋으면 500km 탄다고 보면 네, 날씨 좋으면 500km 타고 반대로 겨울에 추울 때는 300km도 못 타고. 300km 못 타고. 그거 못 여쭤봤다. 4륜과 전륜인가요? 후륜인가요? 이게 후륜 기반의 4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4륜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겨울에 스키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스키장을 위해서? 네,
이제 눈길에서도 주행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윈터 타이어도 바로 끼거든요, 무조건. 천하무적이네요. 4륜에 윈터면은 뭐 무적이죠. 그쵸. 눈이 많이 와도 난 집에 간다. 네, 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눈이 오면은 그거는 뭐 선택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스키장 가는 분들은 지금 마음을 잘 알죠. 왜냐면 저도 스키장을 다니거든요. 아, 하지만 네. 그렇게 멀리는 안 가요. 저 비발디 파크도 가거든요. 아, 예, 예. 300km면 거의 용평이나 하이원급 아닌가요? 아, 평창 갑니다, 평창. 평창이죠. 예, 하이원이 아니라 그 휘닝스파크 다니고요. 휘파. 네. 보드 타시나요? 네, 보드 탑니다. 별걸 다 물어보네요.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차주님, 일단 아까 미래지향적인 것 같다, 차가. 네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기준도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나온 지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 봐도 그래도 여전히 좀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에 차들이 대부분이 공기 저항 때문이라든가 유선형 디자인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는 물론 유선형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각형이 많이 강조돼 있다 보니까 좀 더 특이한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어디 하나 이렇게 좀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 하면 되겠죠. 아, 여기 막 이런데. 저는 디자인은 그런 편에 속한다 생각하고요. 근데 내장재 품질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내장재. 자, 그러면 내장 한번 가봐야죠. 내장 디자인은 일단은 뭐 내장 디자인은 동일하다 보면 될까요? 어떤 걸? 내장 아까는 이제 외관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아, 예. 이번에는 이제 뭐 내부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내부 디자인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질감이나 이런 거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 5, 6천만 원짜리 전기차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감 어디 부분? 핸들인가요? 핸들은 그렇게 차이를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벽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만졌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벽 쪽 부분에. 네. 그리고 현대에서도 저거 뭐지? 와류 현상도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아시죠? 예, 너무 잘 알고 있죠. 먼지가 뭐 엄청 이렇게 막 한다고 하는데 차주님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그 와류 현상을 미리 알고 있어서 이 디지털 룸미러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게 뒤쪽이 안 보이잖아요. 네, 와류 때문에 맞아요. 더러워지면은. 네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많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쉽게.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차 이제 딱 인도를 받고 나왔던 시승을 하셨나요? 네, 시승했었어요. 네. 시승했을 때 그 느낌을 좀 여쭤봐야죠.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 모델 Y랑 제가 비교를 하고 둘 다 시승을 해봤었는데요. 네. 그 승차감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편안하다 불편하다 해서 모델 Y보다 훨씬 물렁물렁해서 그런지 타기가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딱 그 느낌 정도가 지금 기억이 난다. 네. 그리고 가속감도 있었는데 네. 가속감은 모델 Y나 이 아이오닉 5나 둘 다 좀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진 못했고요. 네. 근데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 면에서 확실히 그 테슬라가 훨씬 더 우월한 면이 좀 있었죠. 반자율면요. 네. 비교 좀 해주세요.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우월감을 좀 느끼셨어요? 일단 이 둘이 느낌이 완전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이제 오토파일럿에게 넘기면은 그 이후에 거의 모든 것을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하고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어디까지나 나는 도움만 줄 뿐이다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부분이 오토 스티어링 부분인데 그 테슬라에서는 이제 만약에 지금 차선을 못 잡는다거나 이런 오토 스티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해주잖아요. 네. 지금 내가 이제 놓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 하고 운전자에 경고를 하는데 여기선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던 게 삑 꺼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경고를 아예 해주질 않아요. 야, 근데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신뢰와 보조 딱 나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오토파일럿은 예를 들어 내가 핸들에 개입을 하면은 오토파일럿이 꺼지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내가 개입을 하고 그냥 그 개입을 한 거를 그 자연스럽게 힘을 풀면은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온오프가 굉장히 명확한데 얘는 내가 개입을 했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게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걔한테 다 넘기는 느낌이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느낌이라면은 테슬라는 아예 키를 넘기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야, 너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이오닉 5도 뽑기운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차는 멀쩡함. 네, 제 차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못 느꼈는데 또 카페 생각해보니까 하나 있었네요. 어떤 거죠?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한번 교체를 했어요. 왜요? 이거는 사실 뽑기운도 뽑기운인데
그 안에 습기가 차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교체를 그 개선 부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체를 했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하 10도가 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사이드 미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이제 습기가 차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교체하고 테스트 해보셨어요, 똑같이? 네, 교체하고 테스트 해봤는데 문제는 그 영하 10도가 넘는 상황이 이제 없었어가지고 아. 개선품이 장착이 된 게 한 2월 정도부터거든요. 뭐 괜찮겠죠, 그렇죠? 뭐 내년에 또 어차피 하면 되고 또 보증도 네, 살아 그렇죠. 있으니까. 보증이 살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야겠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또 운행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아무것도 모르다가 스키장 한번 갔다가 보증 끝나고 나서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생산되는 모델들은 개선품이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그 개선품은 이제 그 카메라 구멍 뚫은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고어텍스를 대가지고 이제 습기가 통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아니요, 볼 수가 없습니다. 모르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생산 연식 기준으로 아마 따져야 될 겁니다. 아, 생산 연식 기준으로. 네. 2023년도 2월 달인가요? 2월에 제가 교체를 했고 그 직전 정도까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다 물어봐야 되네. 네, 그렇죠. 안 알려주겠죠, 당연히.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그쪽 직원들도 괜히 돈 나가는데 굳이 그쵸. 스키장 한번 갔다 와, 그거죠. 네, 적어도 여름쯤에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전기에 탑재되어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요. 아, 여름쯤에 나오면 네, 비가 오니까? 그 전 제가 이제 7월, 8월 이때 인도 받았으니까 개선품이 나온 게 뭐 올 초에 이제 수리를 시작했으니까 작년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시트의 착자감이죠. 이 시트 착자감. 네네. 좀 어떻다라고 하면 될까요? 사실 제가 다른 차랑 비교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불편함은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해도 그렇게 뭐 큰 불편감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잡아주는 건 좀 약하죠, 코너 돌 때 이렇게 좀 몸이 네, 아무래도 이게 좀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은 좀 약한 편이고요. 근데 편안한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편안한 건 괜찮고. 하지만 이게 잡아주는 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게 제가 스포티한 주행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때로 환송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그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움직이는데요.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이게 제일 뒤로 갔을 때는 네. 이 부분이 팔에 닿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음. 놀게 되고. 그래서 보통은 살짝은 앞으로 당겨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괜찮고. 왼쪽은 또 괜찮나요? 네, 왼쪽은 제 체형에는 잘 맞습니다. 제 시트 포지션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시트 포지션이요? 네.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건지. 그냥 뭐 운전할 때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뭐 핸들이나 시트나 이런 뭐 전체적 각도라든지. 네. 근데 핸들은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요. 다른 네. 분들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이제 계기판이 지금 이 위쪽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정확히는 속도계가 지금 제 시야에서 안 보이고요. 네, 저는 근데 여기 이제 HUD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네. HUD가 없으면은 이제 여기 속도계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핸들을 조금 올리면 되지 않나요? 이게 그 올리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시야에서 가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더라도. 네, 그리고 사실 속도계를 보려고 내가 불편하게 또 핸들을 올려야 되면은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은 즉슨 좀 계기판을 조금만 더 밑으로 좀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차주님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75cm에 80kg입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이 차 불편할 수도 있을까요? 딱히 생각은 안 나는 게 아무래도 이 천장고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네. 많이 공간도 남고 해서 체형을 많이 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핸들의 그립감. 저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교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네. 무게감은 무거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이에요? 무게감은 좀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돌릴 때 그게 무거워서 힘들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가벼운 편인데 그것도 네. 조정되죠? 핸들 무게감도 스티어링. 무게감 조정하는 옵션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스포츠 모드 있잖아요. 예. 그거 하면 좀 더 묵직해지죠? 스포츠 모드를 켜면요.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있어요? 없어요? 몰라서 그런가. 제가 체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로. 네. 자, 뉴턴했을 때 회전 반경인데요. 주차할 때라든지. 회전 방향에 문제가 있죠. 이게 굉장히 크게 도는 편이라서 그 동급 차에 비해서 좀 많이 크게 돕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차선인데 그 3차선이 조금 좁은 폭의 3차선이면은 집중해서 돌리지 않으면은 이제 후진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차선이나 2차선은 무조건 후진을 해야 된다고 봐도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행하면 불편함 느끼세요? 가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주로 다니는 길이 집 들어가기 전에 유턴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거기는 3차선이라서 괜찮은데 거기서도 가끔씩 좀 내가 열심히 돌리지 않는다 핸들을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야. 간당간당하게 돌아간다던가. 자, 버튼 모이지 편의성이죠.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이 네. 다 정위치에 있나,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저는 정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위치에 잘 있다. 네. 다 전부 다 원터치죠, 뒷창문도요. 뒷창문은 원터치 아니고요. 아, 앞창문만 원터치. 앞창문만. 네. 아, 풀옵션인데 너무했네. 아, 핸들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핸들의 버튼 모 위치나 편의성인데 왼쪽에 통화가 없냐, 네. 우측에 아마 반자율주에 드라이브 모드가 핸들 밑에 있네요. 네네. 일단은 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저는 거의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보니까 다른 아이오닉이나 이런 차종은 여기 반대로 돼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여러 대를 본다고 하면은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긴 합니다. 일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버튼이 이게 뭐 터치 같은 느낌인데? 아니요, 이게 터치처럼 생겼지만 터치는 아니고요. 똑같이 그냥 물리적인 직관적인 버튼인 거죠? 예, 바로바로? 물리적인 버튼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묘하네. 그 판으로 통째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잘못 누르면 가운데 거 잘못 누르면 같이 누르지 않나요? 사이를 누르면요? 아니요, 그런 적은 그런 거의 적이 없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돌기가 나와 있어서 가운데에는 돌기가 네, 내가 가운데를 만지고 있으면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불편 없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깜빡이나 와이퍼 특이사항 없죠?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어보가 약간 밑에 있는데 저거 좀 어떤가요? 저는 이 기어를 굉장히 만족하는 게 일단 동선이 짧은 점이 있고요. 만약에 기어봉처럼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동선이 길게 되는데 동선이 짧고 그리고 기어 변속이 편안하고 또 이게 앞으로 돌리면은 드라이브고 뒤로 돌리면은 이제 후진이다 보니까 직관성도 좋은 편에 속한다 생각하고요.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아마 회생 제동이겠죠? 네네, 회생제동.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죠? 네네, 3단계까지 있고 4단계가 마지막은 파이널이죠? 저 아이페달로 들어가는데 네. 저는 주로 아이페달 사용하고 있어요. 사주님은 아이페달. 네네. 패들 뭐 사실 뭐 특이사항 없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계기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 디지털식인데 아까 네. 좀 속도가 좀 가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네. 외적으로 다른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편의성은 좀 괜찮나요? 네, 신의성은 괜찮은데 이제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지금 이게 주변에 있는 차들 인식하는 UI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서 HDA2가 활성화가 되면은 네. 주변에 있는 차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변 차들이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고 네. 또 차 종까지도 인식을 하는데 얘는 이제 지우개 모양의 UI가 나옵니다. 차 종이나 이런 거 표시가 안 되고요. 오토바이도 지우개 모양으로 나와요. 좀 불편한가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지만 약간 비교가 되죠. 그치, 비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맞아, 생각을 맞아. 했다 보니까. 그쵸, 그쵸.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HUD 편의성이나 시인성은 괜찮나요? 저는 사실 이게 첫 번째 HUD라서 네네. 저는 괜찮은데 또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많이 흐릿하다 네. 이런 후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내 눈에는 난 괜찮은데 네. 아마 흐릿하신 분이 아마 눈 시력이 좀 안 좋거나 그러신 분 아니겠죠? 뭐. 아니면 다른 차 사진을 봤는데 다른 차 좀 더 선명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네. 차도 선명하게 좀 있을 수 있다 네, 보니까. 비교가 되면은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무. 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모니터 보니까 뭐 순정 내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순정 내비라든지 이런 모니터 UI라든지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순정 내비게이션은 꽤나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인터페이스적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시트를 조작하는 부분이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로 화면을 보고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이제 아래쪽에 워머 버튼 누르면은 표시가 되고 이거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터치 버튼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아래에서 다른 걸 엉뚱하게 누를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있는 UI를 조작하는 것도 운전하면서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음성인식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버튼 한번 만져서 할 수 있는 게 좀 더 편리하니까요. 그 밑에 부분까지. 네. 비상 깜빡이 위치는 괜찮나요?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멀리 있는 편에 속해서 이게 좀 기울여야지 전 닿더라고요. 기울여야지. 네. 그다음에는 뭐 공조기 쪽은 다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공조기도 뭐 마찬가지죠. 터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잘못 그렇죠. 눌릴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다 밑에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15 USB 충전 쪽
정도만 있을 것 같은데, 수납 공간, 컵홀더라든지 수납 공간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이 크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트렁크가 좀 작다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근데 실내는 좀 만족하고 있어요. 실내는 네. 만족하죠. 트렁크가 좀 작다. 네. 자, 트렁크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아까 좀 물렁물렁해서 나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낌을 준다. 테슬라는 좀 딱딱했다. 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주행 질감 가속력이죠. 이 차의 주행력 가속력 물론 둘 다 차고 넘친다. 하지만 테슬라 좀 더 빠르겠죠, 그렇죠? 네, 스펙상 좀 더 빠른 걸로 알고 빠르겠죠. 있어요. 하지만 네. 나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현재 느끼고 계시고, 네. 혹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 130에서 40 정도? 그렇게 밟았을 때에 있어서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불안정함을 느끼진 못했는데 가끔씩 이제 그 위아래로 출렁인다고 하죠. 네. 그 요철이 좀 심하게 있으면 그때는 조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요체에 있을 때는. 네. 뒷자리 승차감도 좀 궁금해요. 맞다, 제가 못 여쭤봤는데 뒷자리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뒷자리 많이 태워봤죠. 별 말씀 안 하시던가요? 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없었고요. 특히 그 모델 Y는 제가 운전도 해보고 뒷좌석에서 앉아서도 타봤는데 네. 그 뒷좌석이 확실히 딱딱하긴 하더라고요. 뒷좌석에서 이제 그 왜 뒷좌석에 사람 태우지 말라는지 알 수 있을 법한 승차감이었습니다. 그때. 자, 반대로 제동력인데 차주님께서는 그냥 저기 아이 드라이브, 아이 페달, 네네. 맞죠? 네, 아이페달. 네, 아이 페달 거기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를 쓰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요거도 비교군이 없는데. 네, 괜찮아요. 네. 이 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브레이크 자체가 밀리는 느낌은 전혀 못 받고 있고요. 특히 이 차가 무게가 상당한데 네. 그에 비해서 전 잘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드라이빙 스쿨 가서 교육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거기서 교육받은 풀브레이킹을 쓸 일이 있었어요. 그 하이패스 진입로에서 앞쪽에서 갑자기 이제 차선을 바꾸면서 풀브레이킹을 했었는데 그때 잘 멈춰졌습니다. 네. 저 말고도 이제 주변에 있던 차들이 다 ABS가 걸리면서 멈췄는데 제 차가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브레이크 성능 또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코너링이죠. 이런 커브 같은 거 돌았을 때 좀 어떠셨어요? 코너링은 아무래도 이제 좀 빠르게 돌면은 SUV다 보니까 좀 위에가 많이 이제 출렁이는 느낌이 있긴 하죠. 느끼세요? 네, 전 느끼고 있긴 해요. 네. 그렇게 좋다고는 말은 못하네요, 그렇죠? 네네, 코너링은 확실히 좋다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약간 롤이 좀 있네요. 네네. 갸우뚱, 뒤뚱뒤뚱. 네네, 뒤뚱뒤뚱 거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뭐 천천히 다니면 잘 못 느끼고, 그렇죠? 네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없잖아요, 기어가. 그렇죠. 속도가 한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몇 부터는 좀 더딘 것 같다. 0에서 한 8, 90까지는 그냥 쭉쭉 나간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00km부터는 이제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 전에 비한다면. 그 전에 비한다면. 네. 자, 모드별 변화죠. 모드별 변화. 이게 모드가 혹시 뭐 있죠? 이제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스노우 모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 에코랑 노멀은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이제 페달이나 이런 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합니다. 차주님 주로 어떤 모드로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에코 모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코로? 이거 근데 에코가 저장이 돼 있나요? 껐다 켜도? 네, 껐다 켜도 모드는 저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에코로 다니고 아니면 있구나. 에코가 기본이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네, 저는 에코로 다니고 있습니다. 에코. 하지만 컴포터에 별 차이 못 느끼겠다. 네. 물론 분명 미세한 차이 분명 있어요. 미세한 차이는 있긴 할 텐데 네, 그 체감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이죠. 너무 조용한 차량이에요, 그렇죠? 네, 전기차다 보니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너무 조용하니까 좀 싫은가요? 아니면 저는 조용한 게 좋아서 전기차를 산 거라서 조용한 걸 만족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조용한 만큼 외부 소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좀 단점이죠. 네. 그것도 많이 느끼세요? 외부 소리가? 어느 정도 느끼긴 합니다. 특히 타이어 소음이 조금 올라온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윈터 타이어도 이제 전기차 전용 윈터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렇긴 괜찮아요? 소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순정도 그 똑같은 전기차 전용이긴 한데 네네. 그 제가 전기차용 타이어가 아닌 거를 타봤는데 그거는 이제 타이어에서 올라온 소리가 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음악 들었을 때의 스피커 어떤가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스피커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이거 풀옵션이면 스피커가 이게 크렐 아닌가요? 그 보스가 들어가 있고요. 보스요? 네네. 네. 부족하구나.
근데 특히 이제 그 차량 가격대라던가 아니면 그치. 보스라는 이름값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차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실내 사이즈 2열이죠.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 네. 뒷자리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뒷자리는 사실 뒤에 타는 사람들은 다들 넓어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QM6를 타는데 네네. 제가 이 차를 산 다음에 이제 명절에 다 같이 이동을 할 때 무조건 제 차로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뒷자리에 타는 저희 그 어머니하고 동생이 만족을 해가지고 그 제 차로 이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컴플레인 당연히 받아본 적 없죠. 뒷자리 실내 사이즈도. 네네. 2열 폴딩 당연히 되고 네. 트렁크 사이즈 너무 좀 작은 것 같다,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짐을 싣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신 거세요? 사실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트렁크가 좀 짧다는 게 아마 느껴질 텐데요. 이게 그 차 구조가 휠베이스가 길고 그 리어행이랑 이제 뒤에 오버행이 리어행이 좀 짧게 나온 차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의 깊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짐의 양이 많이 실리진 않습니다. 보드, 분명히 자가 보드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그렇죠. 보드 실을 때는 어떻게 실으세요? 보드 실을 때는 그냥 폴딩을 하고요. 폴딩을 하는데 위에다. 만약에 뒤에 두 명이 타야 되는 상황일 때는 가운데 자리에다가 보드를 꽂습니다.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 그 가운데 이제 터널이 없다 보니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가지고 보드가 이제 좀 이렇게 꽂아 넣어도 좀 긴 보드도 잘 들어가고요. 차박 뭐 해보셨어요? 네네, 차박도 하고 캠핑도 하고요. 네. 어때요?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전기 쓰고 하긴 하지만 막상.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에어컨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에어컨. 네, 요즘에는 그래도 이동형 에어컨을 캠핑장에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캠핑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그 난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저는 거추장스럽다고 느끼거든요. 그럼요. 겨울에 쓰는 난로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캠핑 가가지고 난로 쓰는 거는 비교적 쉬운데 에어컨 쓰는 건 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에어컨을 쓸 수가 있으니까. 차에다 그냥 주무시는 거죠? 그냥. 네, 차박 그 할 때 이제 차만 가지고 갈 때도 있고요. 아니 여기 연결한 도킹 텐트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도킹 텐트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이제 서큘레이터 틀어놓고. 이야, 기가 막히다. 와, 그렇죠. 바람 이게 탁 해서 뒤에까지 가게끔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안쪽까지 시원해지고 음. 겨울에도 이제 그 히터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극동계 캠핑을 가보니까 차량 히터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극동계 캠핑에서는 차량 히터를 쓰니까 정말 그 배터리가 살살 녹더라고요. 그렇죠. 네. 에어컨은 거의 잘 안 떨어지죠? 에어컨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히터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고.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아이오닉 5 지금 차주님께서 차에 대한 장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거 장점. 제가 차박할 때 여기 위에 이제 그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이 글라스 루프로 하늘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글라스 루프가 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햇빛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선쉐이드 뭐 해야죠. 네, 그렇죠. 선쉐이드를 따로 달아야 되는데 이 차는 선쉐이드가 기본 장착돼 있다는 게 좀 좋은 점입니다. 이게 아예 메리트에 있으니까. 네네. 버튼 누르면 쭉 나오고. 그렇죠. 이제 버튼 누르면은 그렇죠. 딱 닫히고. 맞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장점도 있나요?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일단 실내 공간을 엄청 넓게 쓴다는 게 저는 크게 장점은 다가오고요. 네. 그거 외에 뭔가 특별한 장점이 더 있을까 싶긴 합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네, 되게 네네.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반대로 이거 타보니까 단점인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게 4륜구동을 넣은 걸 살짝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말요? 네. 뭐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력을 사실 많이 쓰지는 않는 편에 속하는데 네. 그 겨울에 겁나서 넣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못 느꼈다는 점이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쪽에 프렁크가 작아지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사륜하고도 저 후륜하고 또 트렁크 사이즈 달라요? 네, 프렁크가 달라요. 앞쪽에. 프렁크? 네. 그 앞쪽에 프렁크를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사이즈냐 아니면 장식에 가깝게 되냐가 차이가 납니다. 사륜도 또 넣으려면 돈 한 몇백 또 줘야 되지 않나요? 300 정도 더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300만 원에 뭐 이 정도 마력 추가면은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넣긴 했는데 막상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제로백 몇 초예요? 사륜 넣으면요? 어떤 거요? 제로백.
제로백이요. 네, 한 5초 중반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4륜 빼면은요? 4륜 빼면은 6, 7초 나올걸요? 6, 7초? 8초 차이 많이 정도 나네. 네. 아, 그러면은 4륜이 그래도 못 밟는 거랑 밟을 수 있는 거랑 또 느낌도 아, 다르. 그쵸, 그쵸. 하지만 나는 좀 살짝 후회된다. 또 주행거리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주행거리 줄어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또 단점. 일단 뒤쪽이 더러워진 아까 얘기하신 와류 문제. 네네, 와류 문제. 네, 와류 문제가 좀 와닿습니다. 제가 세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뒤 때문에 자꾸 세차장을 가야 되는 게 조금 귀찮을 때가 많죠. 그리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이 부족한 게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 대응도 한 박자 늦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라서. 실제로 타보니까 진짜 불편한 면을 느끼시는 거죠? 네네, 반자율 주행 기능은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긴 해요. 테슬라를 안 타봤으면 상관없는데, 그쵸? 타봤으면 그런 거겠죠? 그것도 있겠죠. 또 제 주변에 테슬라 차주가 또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네. 또 단점. 또 다른 단점. 그 정도? 네, 요 정도? 네. 생각나시면 편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네네. 혹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아까 뭐 내장재 이런 거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그 UX UI 부분인데, 이제 음성인식 기능을 종종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음성인식 기능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열선 핸들을 켜달라고 말을 했으면은, 이 열선 핸들이 켜졌다는 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선 시트를 키거나 핸들을 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이게 잘 인식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뭐 좀 지나면 켜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죠. 또 있나요? 제조사에 네, 그 정도. 네. 네, 생각나시면 편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일단은 4륜 선택한 거 살짝 후회하고 있다. 네. 아마 다음번에 사시면은 4륜을 뺄 것 같으시고. 네. 그쵸. 그리고 또 뭐 차량 선택, 테슬라 살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살 거랬나? 뭐 아니면 등급을 좀 이걸로 할 거랬나? 색상을 회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회색. 네, 세차를 안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흰색인가요? 네, 이 차 흰색이라서 너무 정말 쉽게 티가 납니다. 회색. 그리고 네. 또. 그러고 사실 테슬라는 제가 구매할 때 가격 차이가 한 1,5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제가 테슬라도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했는데 근데 타보니까 1,500만 원을 더 주고 테슬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가격이었으면 테슬라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타보니까 만약에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아이오닉 5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 백밀러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네. 메인 타라서 정비성, 블루핸즈나 뭐 사업소겠죠. 네. 전기차도 이거 블루핸즈에서 손 봐주나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사이드 미러를 블루엔즈에서 손을 봤고요. 사이드 미러를. 네, 그거 외에는 지금 에어컨 필터 자가 교체한 거랑 와이퍼 자가 교체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전비서 짱이죠. 네. 소모품 유지 비용도 정말 들어갈 게 없고. 그렇죠. 그리고 엔진 오일은 셀프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이거를 또 싫어해서 안 할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렇죠. 정말 좋은 거죠. 야,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이제 이 질문도 많이 퇴색될 것 같아요. 네. 아이오닉 5 타려면 월 얼마 벌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차량 가격이 네. 엄청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국산차에 5천만 원 이상을 쓰는 거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봉이 1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1억.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래요. 1억씩이나 필요한가요? 왜냐면은 차만 유지한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차만요. 차만. 카푸어로 살 수 있어요. 카푸어.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내가 월급 얼마인데 이 차 탈 수 있냐라는 질문 진짜 많잖아요. 4,500이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4,500이면 충분히 풀알부로. 네, 풀알부도 뭐 4,500 정도면은 다른 거 현금만 한다면... 있어도 그냥 현금 4,500만 있어도 그냥 그렇죠. 가능하다. 그냥 유지하고도 남는다. 자, 이 차의 고질배나 결함, 장거장 다 얘기했죠. 와류라든지.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는 아까 조금 타이어 소음 좀 말씀해 주셨고 실내 잡소리가 뒷좌석 안전벨트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 방금 들렸어요. 네. 이게 뒷좌석 안전벨트 클립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조용하게 갈 때는 좀 거슬립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것도 뭐 나중에 손 보실 거잖아요. 사업소나 가서. 그게 사업소에서 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다 고쳐주죠. 아, 그럼 가야겠네요. 네. 가셔야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동영상 녹화를 잘 찍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아. 괜히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낼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차대 번호 찍고 차량 번호판 찍어놓고 연달아서 소리 들리는 걸 뒤에서 찍으면은 아. 네네네 아주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풍절음은 어떤가요? 풍절음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풍절음. 말씀드린 최고 속도로 달려도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차량 이슈는 딱히 없죠, 카페에서도요. 아이오닉 뭐, 5가. 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슈랑 와류 정도가 와류 정도. 네. 이 차를 사고 났을 주위 반응인데요. 궁금한데요. 주위 테슬라 타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아, 그렇죠. 네, 어떤 반응들이 좀 많으셨는지. 일단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왜 테슬라 안 사고 이제 현대차를 샀냐라는 음. 반응이 있었고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 다들 테슬라의 장단점이랑 사실 아이오닉 5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장단점이 그죠. 맞죠, 네. 맞죠, 맞죠. 그리고 제가 이 차로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같이 캠핑 가자는 사람이 많아졌죠. 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애인이 있으신가요? 아, 네네. 그러면 여친님하고도 같이 놀러도 가고. 아, 그렇죠. 이야. 하차감은 딱히 없죠. 네네, 그렇죠. 택시니까. 택시니까. 오히려 강남에 네. 새벽에 차를 딱 타고 가면은 오히려 이제 택시인 줄 알고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아, 택시인 줄 알고 타려는 사람은 없었고요. 근데 네네. 택시는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태워준다거나 하면은 네. 그 뒷좌석에 탈 때 네. 그 문을 닫는 방법을 못 찾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문 손잡이가 그 따로 보이지가 않고 바깥에서 문 열 때 말씀하신 거죠? 열 때도 그렇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서도. 안쪽에서도. 여기 턱이 여기 사이에 네. 손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 턱에다 손을 넣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그쵸, 여기 있어요. 네네. 네, 문 여는 그 잠금 장치를 잡아 당길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네. 당기신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마감이랑 이게 일맥상통인데 네. 이 잠금 장치가 굉장히 그 허접한 느낌과 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흔들리고 재질도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제가 그 BMW 3 시리즈의 그 저 이름을 제가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걸 만져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뭔가 네. 재질감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 방금 전에 그런 얘기겠죠. 네, 뭐 네, 문 그런 거. 네. 그런 거.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 볼 텐데 차주님 봤을 때는 아이오닉 5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게 그 사실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저처럼 테슬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거를 지향을 하냐에 따라서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가 더 우월하다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저처럼 이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면 저는 사실 아이오닉 5꽤 추천을 하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걸로 전자레인지도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뭐 전기 포트 같은 거 원래 캠핑장에서 전기 사용이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법적으로 500W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서 전기를 막 쓸 수 있다는 거. 테슬라는 뭐죠? 테슬라는 그 일단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다 보니까 주행 그냥 차박보다는 약간 반자율 주행 운전 네, 많이 하시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구나. 자, 구매 예정자분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이라고 건데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 사장님한테 나도 아이오닉 5 사고 싶다. 네. 등급 추천, 뭐 색상 뭐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료는 빼고 네. 색상은 회색으로 옵션은 빌트인 빼고 다 때려 넣어라.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해 줄 것 같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해 보여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특히 이제 네. 비가 많이 오거나 네. 아니면 밤중에 좀 많이 편의성을 느끼는데 전에 강남역에 물난리 났을 때 9월에 네. 그때 제가 거기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정말요? 네. 네. 근데 앞에 이제 BMW 퍼져 있고 그러고 무엇보다 가로등이 다 꺼지더라고요. 네. 주변이 정전이 되니까 전기가 다 나간 상황에서 네. 그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더라. 이게 엄청 장점이었습니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까처럼 말씀하신 테슬라랑 뭐 경쟁 차종이겠죠. 네, 아니면 EV6도 있겠죠. 네. EV6. EV6는 언급조차 잘 안 해주셨는데 왜냐면 형제차라서 제 생각에는 뭐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네, 똑같지 기능이 않을까?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디자인 같은 약간 취향의 영역에 가지 않을까.
아니 이런 경우에는 아이오닉 5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뭐 테슬라 약간 뭐 반절 주행 이런 거 좀 원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그러고 스포티한 주행을 좀 원하신다. 그러면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타주님한테 있어서 이 아이오닉 5 4륜의 롱레인지랑 아. 아, 너무 약간 분에 넘치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분에 넘치는 힘이다. 테슬라는 분에 더 넘치는 힘이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나한테 있어서 이 차는 분에 넘치는 힘이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전 5점 만점에 4.5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0.5점. 네. 제가 맞춰볼게요. 내장재인가요? 네, 내장재.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뭐 아까 말씀 다 내장재랑 그 반자율 주행 기능. 반자율 주행 네. 기능. 사실 내장재보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돈이 다시 생겼어요.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차 또 사나요? 아니면 다른 차 사나요? 2차 다시 살 것 같습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EV9 나왔죠, 이번에. EV9 나왔는데 아직 출시는 안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공개는 됐죠. 공개됐죠. EV9이랑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EV9은 급이 더 그 윗등급 네, 아니에요? 윗등급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랑 고민했으니까 1,500만 원을 더 더하면은 웬만해서는 손에 닿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가격 공개는 안 돼 있거든요. 이분의 가격을 보고 한 네. 1,500 정도의 갭이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안 하지만 EV9은 할 수도 있을 것 할 같습니다. 수도 있을 것 왜냐면은 같아요. 그 훨씬 큰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캠핑 다니거나 이럴 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 뭔가 인생 라이프를 정말 즐겁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아니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네네. 끊을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